안녕하세요, 김초원입니다. 김종민,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책임론으로 난리는 치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금일 미국으로 떠나기 전 강물은 휘어지고 굽이쳐도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낙연, 저는 현재를 걱정하지만 미래를 믿는다. 강물은 휘어지고 굽이쳐도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잘 다녀오겠다. 이는 이리저리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은 해낼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낸 후일을 기약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어 이낙연,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공격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주기를 바란다. 조용히 가겠다고 했지만 결코 조용히 떠나지 않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굿모닝 청춘은 떠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조용히 갈 것이라고 했던 그가 단 하루를 참지 못하고 또 입을 열었다. 조용히 떠나기에는 켜켜이 쌓인 미련이 너무 많아서일까. 한 민주당 지지자는 공부하러 가는 걸까? 본인이 밝혔던 워싱턴 인맥 쌓으러 가는 건데 1년 후에 돌아온단다. 그럼 총선 전국이다라며 총선 앞두고 민주당 노선 투쟁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대뜸 의구심을 던졌습니다. 그는 책임 있는 분들이 잘해주시리라 기대한다. 그럼 뭐 나는 책임이 없다고 단언하고 놀러 나가는구만이라며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 정치의 표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 결심 섰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은 금일 국회의원회관 818호실로 첫 출근하셨습니다. 역시나 견제하는 언론들은 이재명 첫 등원의 화한 행렬, 팬던 정치 심화 우려라며 발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재명 의원님은 묵묵하게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또한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 의사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다. 전당대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공천이 이재명 의원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원욱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과 당원이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치에서는 국민과 당원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정치인이 이합집산하면서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국민이 정치를 하는 것이란 생각은 변함이 없다. 희망하는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뜻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내 상황을 보고 원내 지도부 의견을 존중해서 제 입장이 아니라 당과 국민의 입장에서 정해가도록 하겠다며 아직 깊이 생각해본 상임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의원은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신 만큼 2달 듣고 8월에 당대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대꾸하지 마시고 무대응으로 조용히 낮은 자세로 잠수하시면서 바닷속을 다보고 올라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역시 이재명은 기레기들 다룰 줄 알았네요. 이렇게 이재명 의원 향한 기자들 질문을 보면 죄다 갈라치기 하고 분탕 유발 질문이었는데요. 관련해서 발달린 구름님은 커뮤니티에 역시 이재명은 기레기들 다룰 줄 아네요 라는 글을 통해 첫 출근 기자 질의 응답에 하나마나 한 얘기, 대부분 분탕 유발 질문의 뻔한 얘기로 기레기들 다룰 줄 아심. 결론은 친문이든 반명이든 당과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당대표 출마한다에 500원 겁니다. 그나저나 외람이들 윤석열 앞에서도 똑같은 질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팬덤에 좌표치킨 황희두 의사. 그런가 하면 황희두 의사는 방송을 통해 박지원 팬덤에 대해 고발하며 민주당의 온라인 대응팀 시급하다고 언급했었는데요. 황희두, 문재인 전 대통령 광고 총대를 맡았던 한 여성시대 의원이 일부 박지원 지지자들의 만행을 폭로했습니다. 그 후 황희두 씨가 부모 찬스 끼고 민주당에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등의 트윗글이 쏟아졌는데요. 관련해서 황희두 의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단호하게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최근 제 주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녁부터 갑자기 저에게 아빠 찬스 프레임을 씌우려는 움직임이 보이네요. 쉽게 말해 제가 부모 찬스로 민주당의 자리를 잡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돌아가신 아버지와 지인들을 엮은 음모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황희두, 이와 관련한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선 단호하게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몇 가지 입장을 냈습니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 질문, 문자 폭탄을 맞는다고 들었다. 어떤 내용인가? 박지원, 어린 여자애가 와서 뭐하는 거냐? 어디 대주고 왔냐라는 메시지도 있다. 이런 건 지방선거가 끝나고 일괄적으로 형사처벌을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 박지원, 왜 소통하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속 지방 유세를 다니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다. 중간중간 짬을 내 인스타 라이브를 하거나 간담회를 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시선이 끝나면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할 생각이다. 다른 이야기는 형사처벌과 함께 향후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경, 문프 양산사저 발언 대망신. 그런가 하면 양산사저합 시위에 대해 수석 비서관 등 일부 참모진에서 우려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금일
문 전 대통령 사접 시위에 대해 개입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기자들에게 답했는데요. 그런데 집무실은 허가 안 내주고 있고 양산사저는 허가 다 받아주고 있고 집무실과 사저 구분도 못하는 윤석열의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한교익, 정치적 시위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력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가 듣고 보는 곳에서 하는 게 상식적이다. 문프는 대통령 퇴임과 함께 정치 권력을 잃었다. 그는 그냥 시민이다. 그에게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가 보고 듣는 자리에서 하는 정치적 시위는 어리석은 일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이다. 그는 정치 권력자이다. 그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한 권력을 쥐고 있고 따라서 그가 보고 듣게끔 정치적 시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윤석열이 문재인 사저 앞에 욕설 시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 앞에 시위도 허가되는 판이라고 대답하며 마치 자신은 담대하게 시위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어리석은 시민과 어리석은 대통령이 주거니 받거니 헛소리를 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